이제 수학. 오늘 뭐 주태는 너고 이게 너희 뭐 오늘 주태는 집합 볼 건데 이거 봤구나. 함수 정의역 공역 치역. 정의역 공역 치역이 뭐야? 우리가 이제 집합을 배우고 하는 함수를 새로 정의를 할 때 여기 들어간 애들은 뭐였어? 다 여기 들어간 애들이 다 집합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정의역 공역 치역은 각각 어떤 집합들이냐면 정의역은 x값들로 가는 거야. x값들이 집합. 공역은 y값의 후보들이야. 그럼 얘는 정확하게 y값들. 그래서 그러니까 y값의 후보라는 건 저기 안에 있는 애들이 다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함수를 배우고 나서 집합을 배우고 나서 함수를 새롭게 정의했는데 함수가 뭐야? 함수에서 함수를 만든 함수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야? 대응이야. 대응은 뭔데? 순서상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짝을 지어주는 거. 그럼 이제 정확하게 문장 전체로 얘기하면 이거야. 함수라는 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정의역에 있는 건 모든 원소여야 돼.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공역에 있는 어떤 원소에 뭘 시키는 거야? 대응을 시켰을 때 그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거는 모두 다 대응을 시켜야 된다는 거고 공역에 있는 건 어떤 이니까 선택되는 게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의역에 있는 애들은 모두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몇 번만 할 수 있어? 한 번만 할 수 있지. 대신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한 번씩 다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역에 있는 애들은 공역에 있는 애 중에서는 여러 번 선택받는 애가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비록 생김새가 다른 함수일지라도 y는 x, y는 x제곱 얘네들은 우리는 그동안은 다른 함수라고 취급을 했었지. 근데 정의역, 공역, 치역에 따라서 얘네들이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함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정의역의 원소 중에 누가 있으면 같은 함수야? 1만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은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있지. 물론 이제 공역이나 치역은 뭐 내 맘대로 두고. 그래서 정의역이고 x는 1 하나니까 x는 1이 어디에 되는데? 둘 다 1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함수인 거야. 그래서 이제 함수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해야 되는 함수들을 판단을 할 때 판단할 요소가 3개나 있는 거지. 이런 거, 뭐 얘네들은 이제 같이 y 값이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x랑 y의 대응 관계 또는 x랑 y의 관계식. 그래서 x랑 y의 관계식과 정역, 공역, 치역 가지고 우리가 함수가 같은지 다른지 우리가 판단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에는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그러면 저건 무슨 소리야? 그치? 그러니까 x에서 x로의 함수를 기호로 이렇게 쓰고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얘가 무슨 역? 얘가 정의역. 얘가 y값이니까 얘가 y값의 후보야. 공역이야. 그래서 근데 여기서 공역이랑 치역이랑 모두 같대.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대. 이게 무슨 소리야?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건? 그치? 공역에 있는 모든 애들이 선택을 받고 선택을 못 받는 애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정의역이랑 공역 치역을 표현할 때 보통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5에서 1 사이에 정수만 나와 있는 건 아니지. 정수만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범위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지. 그래서 얘네를 범위로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좋냐면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야. 나는 이게 뭐게? x는 -5, 얘는 x는 1 이렇게. 그 다음에 공역도 -5에서 1까지의 값을 갖는데 공역은 y값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돼? y는 -5, y는 1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럼 그랬을 때 y는 ax 플러스 b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 이렇게 생기면 돼, 안 돼? 우리가 x랑 y가 범위가 어디 안에서만 정해진 거야 이제? 이 사각형 안에서만 정해진 거야.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으면 이 사각형 안에서만 정해져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사실 이 아래쪽 삐져나온 부분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 함수야? 이 범위안에서? 왜 함수가 아니야? 왜 함수가 아니야? x값들 중에 여기 있는 x값들을 선택을 했어 못했어?
여기는 x값들은 선택을 못했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위배가 되는 거야? 정의역에 있는 모든 함수가 선택을 한 다음에 위배가 되는 거야. 여기에 y값들은 선택을 못 받아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그러면은 최소한 어떻게는 생겨야 되는 거야? 함수가 되려면 이렇게는 생겨줘야 된다라는 거야. 모든 x값에 의해서 y값들이 선택을 받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근데 여기는 그럼 이러면은 지금 공역이 남아 안 남아? y값 요만큼이 남지. 그럼 공역이 안 남으려면 직선이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이렇게 그려주거나. 그래서 두 개 다 구해보고 어떤 걸 만족시키는 걸 구하면 돼?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다를 만족시키는 것만 구하면 돼. 그치? 그럼 이제 두 번째 것도 해볼 수 있을 거고 22번 같은 건 너희가 생각을 잘 해봐. 정의역 a에서 a로의 함수 fx가 저렇게 정의가 되었대. 너희 잘 생각을 해봐. x제곱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가 나와? 그러니까 어떤 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만 나와? 0, 1, 2만 나오지. 그럼 이제 답이 5번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의미 아닌 정수 x제곱이니까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 오케이? 그거까지만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서로 같은 함수. 아까 여기에 있는 거의 연장이야. 얘네 둘이 이러면 같은 함수가 된다고 얘기를 했지. 그럼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 거야. 얘네 둘이 어떻게 해야 같은 함수가 돼? 얘네가 같은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의 원소는 두 함수의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야.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 얘네들이 같은 함수가 되려면 봐봐. 같은 함수가 되려면 x값이 같을 때 y값이 같은 애들만 있어야 되는 거지. 됐어? 우리가 x값이 같을 때 y값이 같은 애들을 같은 점들을 교점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의 원소는 누구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됐어? 근데 얘네 둘의 교점의 x좌표 구하면 뭐가 나와? x가 0 또는 1 이렇게 나오지. 근데 여기 1밖에 없는데요? 1도 아까 됐다며. 얘네들이 꼭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 얘네들이 들어있는 x라는 집합이 있으면 이것들의 부분 집합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것들의 부분 집합이 이걸 만족시키는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교점의 x좌표를 구하고 걔네들이 모두 들어있는 어떠한 집합을 만들었을 때 그거의 부분 집합, 이게 얘네들을 갖게끔 하는 정의역이 되는 건데 누구 제외? 공집합 제외. 그래서 공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야. 아무튼 이거 써주면은 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지? 왜 못 알아들었어? 내가 뭐라 그랬어? 두 개가 같으려면? 아니 정면에서 보려고. 그 집합을 할 때. 집합을 할 때? 아니 부분 집합을. 부분 집합을 할 때? 그러니까 자 봐봐. 두 개가 같다라는 건 두 함수가 생김새가 달라도 이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그걸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반드시 어느 점만? 교점만 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돼? 교점의 x좌표를 구해야 되지. 그럼 교점의 x좌표가 둘 다 정의역에 들어가야 돼? 아니, 교점의 x좌표가 교점의 x좌표들이 들어있는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정의역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분명히 틀린 게 있지 또. 아무튼 요거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뭘 했었냐면 함수들을 분류를 했었어. 함수들을 어떻게 분류했었어?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에 상수함수 항등함수 이렇게 구별을 했었지.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는 뭐야? 그러니까 원래 y는 선택을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방금 유찬이 말대로 x 하나에 y 하나거든. 그래서 정의가 이렇게 돼. 얘네 둘 다 x2의 함수값과 x1의 함수값이 다르면
x1의 함수값과 x1의 값과 x2의 값이 다르다. 이게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의 정의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괜히 표현이 어려워 보이지만 천천히 해석하면 되지. x2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와 x1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만약 함수값이 다르다면, 왜냐면 여기는 지금 x1이랑 x2가 애초에 다르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제 같은 경우도 포함인 거니까, 그럼 다시 x2에서의 함수값과 x1에서의 차동이 들어와! 아니 좀 멍청이들 그냥 그냥 뭐 열어보면 되지. 너 여기 앞에 앉아서 쳤을 때 x2에서의 함수값과 x1에서의 함수값이 다르면 x1과 x2값이 다르다. 이게 1대1 대응의 정의야.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건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해라가 아니라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겁먹지 말고 1대1이었지 정도만 너희가 기억을 하면 돼. 너희한테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의 정의를 써라 그런 말은 안 나와. 영어 단어 배울 때랑 똑같아. 너희가 실제로 글을 읽을 때 영어 단어를 정확하게 모든 글자를 완벽하게 다 알고 있지 않아도 대충 뭐였는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얘도 그냥 그 정도면 돼. 알겠지? 그럼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차이는 뭐야? 1대1 함수가 더 큰 범위야. 1대1 대응이 더 작은 범위고. 무슨 소리냐면 1대1 함수는 다 하나씩 대응을 시켰어. 근데 공역이 남아. 그래도 괜찮아. 이거 뭐가 아니야. 1대1 함수는 공역이 남아도 괜찮고 안 남아도 괜찮아. 근데 1대1 대응은 정확하게 모두 다 대응이 된다는 뜻이야. 무슨 소리야? y값에 남는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y값에 남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그 차이인데 함수가 더 커. 1대1 함수가 범위가 더 클 뿐이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인 애들은 모조리 다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차피 뒤에도 할 얘기지만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랑 같이 나오냐면 역함수랑 항상 얘기가 같이 나와. 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니까 1대1 대응인 거니까. 그럼 이건 조금 이따 더 얘기하자. 그럼 상수함수는 뭐야? y값이 상수인 애들이야. 함수가 상수인 애들이래. 그래서 y값이 같은 애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야? y는 2 이렇게 생긴 애들. 그래서 그 항등함수는 뭐야? x값이랑 y값이 같은 애들. 거기 둘 안쪽으로. x값이랑 y값이 같은 애들. 무슨 소리야? 내가 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었는데 그대로 똑같은 애가 나왔다는 소리야. 우리가 대표적인 항등함수 뭐 있어? y는 x. 그럼 이거는 맞는 말인지 잘 봐. y는 x는 항등함수다. 맞는 말이지. 항등함수는 y는 x다. y는 x제곱이 항등함수야? 그럼 y는 x 말고 항등함수가 뭐가 있는데? 항등함수가 y는 x 아니야? 아니라고. 왜 아니야? 저거 니네는 칠판에 다 써있거든? 칠판에 다 써있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야? 왜? 몇 빼고 들었으니까. 난 얘를 항등함수라고 주장할 수 있다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0이랑 1만 있어. 그럼 얘도 항등함수 아니야? x에다 0 넣었더니 0 나오고 1 넣었더니 1 나오고. 이게 맞는 주장이야, 유찬아? 맞는 주장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야? 항등함수는 x에다 같은 값을 넣었을 때 y가 같은 값이 나오는 게 항등함수가 맞아.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애가 y는 x가 있는 거고, y는 x는 정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일 때도 항등함수일 수 있지. 근데 정역과 공역을 제한을 하면 y는 x 말고도 항등함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항등함수라고 하면 y는 x만 떠올려도 되는데, 우리가 함수를 배웠을 때는 이제 정역과 공역도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예외들도 좀 기억은 해주자라는 얘기. 그래서 너희가 함수를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면은 뭘 물어봐 너희한테?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지. 봐봐. 얘가 정의역인데 정의역의 원소가 0, 1, 2가 있어. 공역의 원소가 이렇게 있어. 그럼 첫 번째 5통으로 볼까? 1대1 함수의 개수는, 두 번째 1대1 대응의 개수는, 세 번째 상수함수의 개수는, 네 번째 항등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봐. 1대1 함수 몇 개야? 아씨 제일 중요한 거 배웠네. 함수의 개수는
그래서 지금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쓸 건데 함수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정역에 있는 원소가 여기에 있는 원소를 선택을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봐봐. 나는 함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다 얘기를 했어. 근데 너희가 못 믿어. 수학은 어려워왔으니까. 난 뭘 하면 돼? 여기에 있는 원소가 여기에 있는 애들을 선택을 하면 되지. 야, 그럼 0은 선택 몇 개 중에 몇 개 할 수 있어? 4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지. 그럼 0은 선택지가 몇 개야? 1은? 왜? 1도 4개지. 2도 4개. 그래서 몇 개가 만들어져? 64개가 만들어져. 그 다음 항등함수의 개수는 뭐야? 몇 개야? 사실 항등함수의 개수는 여기서는 묻지는 않아. 항등함수의 개수는 정확하게 x에서 x로의 함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등함수의 개수를 묻는 거는 조금 그렇고, 항등함수는 만약 만들어진다면 몇 개가 만들어져 항상? 항등함수는 야 0이 0이선 봐봐. 여기에 있는 애들, 여기에 있는 x 값들이 y 값들을 선택함으로써 하나의 함수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냥 함수를 만들 때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여러 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치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0, 1, 2가 선택을 해야 돼. 0이 선택할 수 있는 건 4개. 그럼 여기서 만약 여기 0이 0을 선택한 경우, 1을 선택한 경우, 2를 선택한 경우, 3을 선택한 경우가 있지. 그럼 여기서 가지치기를 하겠지. 1이 0을 선택했을 때, 1을 선택했을 때, 2를 선택했을 때, 3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4, 4, 4 곱해진 거잖아. 그래서 근데 항등함수는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누가 누굴 선택해야 돼. 0은 0 선택하고 1은 1, 2는 2 선택해서 몇 개만 만들어져? 만들어지면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만들어져. 그래서 그게 납득이 안 가? 네가 그 지랄 할까 봐 방금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왜 3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해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모두 선택을 끝내야 함수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0이 0을 선택한 것만 하면 그게 함수야? 1이랑 2가 선택을 1이랑 2까지 선택을 완료해야 함수라고. 납득이 가? 0만 선택해서는 함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걔네가 동시에 다 선택하는 방, 동시에 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 0이 0, 1이 1, 2가 2 선택하고 나면 그게 함수가 하나라고. 근데 항등함수는 그거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럼 상수함수는 몇 개가 만들어져? 4개. 상수함수는 4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왜? 얘네가 모두 다 0 선택한 경우, 얘네가 모두 다 1 선택한 경우, 얘네가 모두 다 2 선택한 경우, 얘네가 모두 다 3 선택한 경우. 그러니까 x값들이 선택을 끝내야 함수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야. 모두 다 동시에 선택을 끝내야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야 그럼 너희가 매번 함수 만들 때마다 이렇게 다 선택을 하고 앉아 있어야 돼? 그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를 보고 함수의 개수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막 조건이 여러 개가 나와. 그럼 뭐 해봐야 돼?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다 이렇게 해봐야 돼? 제발 그렇게 해서 실패라도 좀 하고. 아니 왜냐면 개수를 세다 보면 한두 개 잘못 쓸 수도 있잖아.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렇게 실패도 좀 해보고 그래야 이제 느는 거야.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돼?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일일이 대응을 시켜봐야 돼. 너네가 벤 다이어그램 막 20개를 그려야 돼. 야 그래도 니네 중3인데 고1 때 할 건데 지금 안 해보면 그런 거 언제 할 거야? 야 그런 것도 안 해보고 맨날 이런 거 나오면 몰라요 하고 선생님들 풀이 듣고 받아 적고 아 하고 넘어가서 또 까먹고 다음에 또 못하고 그렇게 반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됐어? 그럼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야? 1대1 함수 봐봐. 이것도 똑같아. 뭐 하면 돼? 선택하면 돼. 그럼 0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야 지금? 그러니까 봐봐. 선택을 하는데 0, 1, 2 중에 누굴 먼저 선택하든 상관은 없어. 그럼 이제 그냥 앞에 있으니까 0부터 선택을 하자는 거야. 0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야? 4개지. 그러면은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야 이제? 그치? 0이 누군가를 하나를 선택을 했으니까 걔는 선택을 못하는 거지. 1대1이니까 선택받은 애가 다시 선택받으면 안 되니까.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3개,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개 해서 몇 개? 24개. 그럼 1대1 대응의 개수는? 1대1 대응의 개수는? 없지 않아. 왜? 그치. 선택을 해도 선택받지 못하는 애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돼서. 됐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안 돼서. 그러면 너희가 뭐 선택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27번을 왜 넣냐? 씨 주셨네? 네 뭐야? 하면 돼.
28번 합성함수. 얘들아 일단 합성함수를 구하는 건 너네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예를 들면은 fx가 2x 더하기 2고 gx가 x제곱이야. 그러면은 내가 g 합성 fx를 구하래.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돼? gx에 x자리에 뭐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fx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gx에 x자리에 fx 집어넣으면 2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봐봐 너희가 여기서 g 합성 f2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계산해? V에다가 2 넣고 그냥 x에다가 뭐 넣는 거야? 2 넣고 여기 계산한 다음에 뭐해? 제곱하지. 뭐부터 계산한 거야 결국? f부터 계산을 한 거지. 됐어? 그래서 이 합성함수는 어디부터 계산을 하는 거야? 안쪽부터 차근차근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봐봐 합성함수라는 게 결국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낸 거잖아. 원래 있던 함수들을 합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낸 거잖아. 근데 너희 함수가 뭐야 기본적으로? 아니 함수의 영단어가 뭐야? 펑션 그치 펑션 뜻이 뭔데? 기능 또는 동사 돼 안 돼? 기능하다 맞아? 맞아? 둘 다 있어? 너 몰랐지? 네, 알았어. 지은아! 알았어. 알아요. 펑션은 동사 뜻도 있어. 아무튼 그러면 사실 함수 뜻은 함수 자체에는 별 뜻이 없어. 그 사람들마다 다른데 함수 자체에는 별 뜻이 없어. 그게 가장 유력해. 펑션을 중국 사람들이 번역하다 보니까 가장 비슷한 한자를 찾아서 함수가 된 거야. 그 함수는 별 뜻이 없어. 그냥 펑션이 함수의 정확한 뜻이야. 그러니까 무언가 기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y는 x 플러스 1은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야? x 값을 집어넣으면 계속 몇씩 더해주는 함수야. 1씩 더해주는 함수지. 그래서 얘를 내가 만약에 이런 건 쉬워. fx가 x 더하기 1이면 f 합성 f는 뭐야? 야 1씩 몇 번 더한 거야? 2번.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바로 뭐라고 쓰면 돼? x 플러스 2. 그럼 f 합성 f는 x 플러스 3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판단이 되는데 왜냐 함수가 일정하니까 똑같은 걸 반복하니까 똑같은 함수를 계속 합성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서로 다른 함수를 합성을 했을 때는 얘는 어떤 기능이 있는 거야? 안쪽부터 해석을 하지 이렇게. 그래서 합성함수라는 거는 표현 자체는 한 번에 무언가의 기능을 하는 함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거야? 실제로는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어느 쪽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야? 안쪽부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거만 안 헷갈리면 돼. 그리고 합성함수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뭐야? 합성함수는 이렇게 순서 바꾸면 똑같아 달라. 이렇게 순서 바꾸면 똑같아 달라. f 합성 g랑 g 합성 f랑 순서 바꾸면 일반적으로는 달라. 근데 우연히 같은 경우가 있어 없어? 우연히 같은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합성은 이렇게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할 때 지금 몇 번 합성해야 돼? 3번 합성해야 되지.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한 값을 f에다 넣나 아니면 f랑 g를 합성한 상태에서 h를 계산한 값을 거기다 넣나. 계산 결과가 어떻대? 똑같대. 무슨 법칙이야 이거는? 결합 법칙이야. 그래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고 결합 법칙은 성립해. 분배 법칙은 성립 안 해. 왜냐면 이제 합성함수 자체가 연산인데 우리가 연산할 때 분배 법칙은 어떤 연산 기호들 가지고 할 때였어? 집합할 때 얘기했다. 서로 다른 연산 기호들 가지고 할 때 분배 법칙이 성립하냐 마냐 얘기를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합성함수 요 같은 연산 기호에 대해서만 연산하니까 분배 법칙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합성함수 얘들아 무서워하면 안 돼.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 그 너희 곁에 어디에 있니? 니들 잘 지금 다 손에 들고 있는데 연필은 좀 그래. 연필도 맞긴 한데 샤프지. 샤프 안쪽이 충분히 합성함수지. 거기 버튼 누르면 뭐가 나와? 샤프 10이 나오지. 그럼 버튼이랑 샤프 10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어?
그 사이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잖아. 합성이 몇 개가 된 거야. 항상 함께라고. 그러니까 합성함수 어려워하면 안 돼. 그럼 너네 샤프 쓸 자격이 없어. 알겠지? 합성함수 어렵다고 하면 안 돼. 하나도 모르겠다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합성함수는 그냥 별게 아니라 두 개의 함수를 연산을 해서 한 번에 무슨 기능을 하는 함수처럼 보여줄 뿐이야. 됐어? 그리고 합성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 또 한번 보겠어?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수만 있으면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하잖아.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 말고 얘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게 합성함수를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표현을 한다던가. 오씨. 이거 좁아. 지금 보자. 내가 요 함수를 f라고 하고 요 함수를 g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걸 잘 기억을 해봐. 대답할 수 있나 봐봐. 여기 있는 a의 원소가 f라는 함수에 대해서 누굴 선택을 해? 내가 또 존나 어려운 거 물어봤지. f a 아니야? 내가 여기 f라는 함수잖아. fa의 뜻이 f라는 함수에 의해서 a가 선택한 값인 거잖아. 됐어? 그럼 또 어려운 거 물어볼게. 누구를 선택해? g라는 함수에 의해서 누가 선택한 값? fa가 선택한 값. 이렇게. 그럼 역함수 얘기를 아직은 뭐 전반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역함수는 뭐야? 아, 그러니까 요거 그려놓고 역함수 얘기부터 간단하게 하고 오자. 역함수는 뭐야? x. 그치. 또 존나 어려운 거지. 그 역함수가 왜 생겼다 그랬어? 수업하는 변태들은 극한으로 효율을 추구해.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를 이렇게 그려놨어. 요 함수를 F라고 하지. 야 근데 하나 그려놨는데 얘가 얘를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얘가 얘를 선택하고 얘가 얘를 선택하고 얘가 얘를 선택을 했어. 근데 선택을 이 그림 그 자체로 반대로 하면 안 되냐 이거야. 그럼 반대로 하면 또 뭐가 만들어져? 대응관계가 하나가 만들어지지. 그럼 이걸 또 새로운 함수로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불렀어. 이 한 그림에서 F라는 함수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얘를 F의 거꾸로 함수라고 부르자고. 거꾸로 선택을 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얘를 F의 역함수라고 하고 F의 인버스 마이너스 1승처럼 이렇게 쓴 거지. 됐어? 그래서 역함수는 별게 아니야. X가 Y를 선택을 했다면 Y가 누구를 선택을 한? Y가 X를 선택을 한 함수를 그냥 역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유치원이 또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역함수는 결국 X가 Y 선택했던 걸 Y가 X를 선택을 하니까 우리가 역함수는 보통 어떻게 표현해? 만약에 F에서 1이 4를 선택을 했다면 F의 역함수는 바로 누가 누구를 선택한 걸 아는 거야? 4가 1을 선택을 한 걸 아는 거고, 반대로 F의 역함수는 보니까 6이 3을 선택을 했다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아는 건 뭐야? F3은 6을 선택을 했다. 이런 걸 아는 게 역함수의 정의이자 성질인 거지. 됐어? 그래서 역함수는 이제 거꾸로 가는 함수인데 그럼 얘도 함수니까 거꾸로 가는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꾸로 어떻게 보내면 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K라는 원소가 여기에 누굴 선택을 하는 거야? 여기에 누굴 선택을 하는 거야? G 역함수 K라는 애를 선택을 하겠지. 왜?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함수를 G 역함수라고 할 수 있다면. 됐어? 그럼 여기에서 1로 가는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할 수 있다면 G 역함수 K라는 애는 여기서 누굴 선택을 한 거야? F의 역함수에 의해서 누가? G의 역함수 K가 선택한 값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F 합성 G 이거 전체의 역함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잘못 썼다. 얘는 이제 F 먼저 하니까 G 합성 F 전체의 역함수인 거지. 아니 G 합성 전체 G 합성 fx인 거지. 그럼 이거의 전체의 역함수는 아무래도 기호로 이렇게 쓰지 않겠어? 오케이? 근데 너네가 직접 해보니까 누구부터 앞에 썼어? f의 역함수부터 앞에 썼지.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너희가 G 합성 f 전체의 역함수가 보이면 바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지.
됐어? 근데 이게 선생님 왜 그렇게 되면 내가 설명을 해야 돼? 내가 설명을 해야 돼? 했어?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너희한테 눈으로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어. 됐어? 그러니까 아씨 저게 왜 그렇게 되지? 너무 어려워 모르겠어 안 외워져. 그럴 수가 없지. 안 외워지면 너희가 뭐 해보면 돼? 벤다이어그램 직접 그려서 확인해보면 돼. 근데 그러면 한 문제 푸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려야지 잘 안 되면. 그럼 이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서 빨라지는 거야. 근데 너희가 순서를 바꿔야 될 필요는 있어. 일단 얘기를 했으면 받아들이고 그 다음 적용하는 과정에서 점점 깨닫게 되니까 처음부터 막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가진 애들이 있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수학을 조금 잘해왔으니까 나는 모든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한 다음에 수학 문제를 풀어야 돼. 이제 그런 강박을 가진 애들이 종종 있어. 근데 그런 강박을 가지면 그런 강박을 가진 애들이 종종 있어. 일단 나머지도 그런 강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일단 쟤는 있어. 그러니까 그게 너네가 뭐 중3, 중2, 중3 수학까지는 돼. 개념이 짧고 복합 개념이 잘 안 나오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복합 개념이 많이 나오고 개념 자체가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일단은 개념을 저런 거구나, 저런 얘기구나 정도까지만 이해가 됐으면 넘어가면 돼. 디테일하게 모든 걸 다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근데 분명히 기억하는 장치들은 내가 해놨는데 니들이 이제 하고 무시하겠지? 이제 이 그림을 또 까먹겠지? 근데 잘 돌이켜보면 분명히 다 장치들을 해놨는데 그 부분들을 중간중간 안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어찌됐든 모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반대 과정으로 공부를 한번 해봐. 대략적으로 100%도 아니야. 한 절반 정도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에 얘가 개념이 적용되는 걸 보면서 또는 개념을 너네가 이해한 데까지는 적용을 시켜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개념들이 잘 이해가 돼. 그리고 그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남아. 그러니까 공부 순서를 조금 바꿔보는 게 맞아. 고등학교 수학부터는. 알겠지? 그러니까 온전히 다 이해하고 하려는 건 잘난 척일 뿐이야. 근데 처음부터 온전히 다 이해가 되는 애들도 물론 있겠지. 대학 수학도 처음부터 온전히 다 이해하고 푸는 애들도 있어.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이고 안 되면은 순서를 바꿔봐라 그런 얘기. 됐니? 그래서 어쨌든 합성함수랑 합성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야? 벤다이어그램과 역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야? 벤다이어그램이긴 한데 어찌됐든 역함수라는 거는 특별한 함수가 아니라 선택을 반대로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는 반드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왜냐면 얘가 만약에 여기 4는 있구나. 여기 7이 하나가 더 있어. 여기 7이 하나가 더 있으면 7은 선택을 못 받았지. 그럼 얘가 다시 선택을 하려고 하면 선택을 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돼서 1대1 대응이어야 돼. 또 만약에 2가 5를 선택을 하고 3도 5를 선택을 했어. 그럼 5는 거꾸로는 누구 선택해야 돼? 2도 선택해야 되고 3도 선택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건 함수야? 아니지. 그러니까 분명히 1대1로 선택을 하기만 해야 돼. 됐어? 그래서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라는 건데 1대1 대응인 건 어떻게 확인해? 그 함수가 1대1 대응인지는 어떻게 확인해? 실제로 하나씩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져 있으면 실제로 하나씩 대응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하면 되고 그래프로 나와 있을 때는 y값을 이렇게 그어봐. y값을 그어봤을 때 같은 x값이 그러니까 같은 y값에 x값이 여러 개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누구 선택하면 돼? 1대1 대응이 아닌 것 2차 함수 생각을 하면 돼. 1대1 대응인 것 1차 함수 생각하면 돼.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미지상으로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이거 이래서 1대1 대응이 아니었지. 그럼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겠네. 그런 걸 기억을 하면 되고 그 다음 역함수라는 건 결국 y랑 x랑 뭐 한 거야? 자리를 바꾼 거지. 그리고 너희가 생각을 해보면 fx는 1,4를 지날 때 f의 역함수는 4,1을 지나지. 얘네 둘은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래?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fx랑 f 역함수의 모든 점들은 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지점들이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라는 건 뭐라고 기억을 해주면 제일 좋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를 1대1 대응을 임의상으로 기억을 해.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그래서 너희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면
안 되겠지. 근데 2차 함수도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 어떻게? 그치, 범위를 제한하면 되지. 반으로 딱 가르면 오른쪽만 보면 역함수가 존재할 거고 왼쪽만 봐도 역함수가 존재하기는 할 거야. 그래서 어쨌든 1대1 대응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기억을 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임시상으로만이라도 대략적으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역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구하라고 그러냐면 fx와 f의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라고 얘기를 해. 그럼 얘네들의 교점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얘네들의 교점 얘기가 나오면 뭘 그리는 게 이상적이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상적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들을 직접 확인을 해주고 교점이 몇 개가 나오는지 판단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 오케이? 그게 제일 베스트인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라도 해야 되냐면 fx가 주어져 있으면 얘를 구해. fx가 주어져 있으면 얘를 구해. 아니 안 구해. 뭐만 쓰는 거야? 성질만 쓰는 거야. fx 구하려고 하면 안 돼. 선생님 그럼 교점 구하라고 그러면 두 개 뭐라고도? 두 개 갖다라고 두고 구해야 되지. 선생님 두 개 갖다라고 두고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fx랑 누구 연립해? y는 fx랑 누구 연립해야 돼? y는 x 연립해야 돼. 자, 봐봐. 만약에 일단 역함수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y는 x 그래프를 그리고 봐야 되지. 그래서 근데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얘가 f래. 그럼 얘 역함수는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야, 교점이 어디 생겼어? 여기 생겼지. 어디 위에 있어? y는 x 위에 있지. 그래서 일단은 너희한테 교점을 직접 구하라고 하면 fx랑 f의 역함수를 연립을 하느니 fx랑 y는 x를 연립을 하는 게 나아. 특히 y는 x는 1차 함수잖아. 그럼 1차 함수랑 연립하는 건 너희한테 큰 부담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다시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 누구 가장 먼저 기억하고 그려야 돼? y는 x. 그리고 쟤를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교점 구할 때 교점 구할 때는 누구랑 구하라고 항상? y는 x랑 구하라고. 근데 이제 y는 x랑 연립했을 때 항상 다 성립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이게 만약에 2차 함수였다 쳐봐. 2차 함수였다 쳐보면 2차 함수가 지금 반으로 갈린 거잖아. 원래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여기도 이렇게 있었겠지. 그럼 얘랑 y는 x랑 교점 구하면 몇 개가 나와 사실? 2개가 나오지. 근데 실제로 교점은 몇 개야 그려보니까? 1개지. 그럼 둘 중 하나는 걸러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해. 어떻게 걸러? 교점의 x좌표는 누구의 정의역에도 들어있어야 되고 fx의 정의역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f의 역함수의 정의역에도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fx의 정의역은 어떻게 구해? 보통 나와 있어. 그럼 f의 역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구해? 역함수도 안 구하고. 다시 교점 만나는 점이잖아. 만나는 점의 x좌표는 당연히 f의 정의역 안에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f의 역함수의 정의역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지. 그치? 아니,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돼. 정의역이 뭐라 그랬어? x값들인 거잖아. 그럼 교점이라는 건 분명히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 위에 있기도 해야 되고 여기 위에 있기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f의 정의역 안에도 있어야 되고 f의 역함수 정의역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x값들을 구해봤어. 막 x1, x2, x3 이렇게 뭐 여러 개가 나왔대. 그럼 이 중에서 누구만 골라야 돼? 둘의 정의역 안에 둘 다의 정의역 안에 들어가 있는 애만 이렇게 골라주고 걸러내줘야 돼. 그래서 근데 이제 f의 정의역은 이제 보통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f의 역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구해? f의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돼? f의 역함수의 정의역이랑 같은 게 뭐야? f의 역함수의 정의역이랑 같은 게 뭐야? f의 치역이랑 같겠지? f의 치역이 뭐야? f의 y값. 됐어? 근데 y값이 항상 y는 하고 써있는 거야? 아니 그냥 벤 다이어그램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구별을 짓지는 않아도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결국 교점을 구하고도 무작정 구하고 그냥 끝났다 하고 답 다 쓰면 돼 안 돼? 항상 요거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줘야 돼 너네가. 설마 유무리 함수를 넣었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너네 일단 다 하고 얘들아 31번 제외하고 지금 다 풀어봐.